안녕하세요. 투머치 사이언스의 궤도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력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력이 있으려면 질량이 있어야 됩니다.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긴다. 이게 중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뉴턴이 약간 눈빛이 너무 흔들리는데? 뉴턴이 잘 모르겠죠? 네,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 뉴턴 역학, 뉴턴이 말한 거에는 이런 물체들이 존재해요. 물체 A, 물체 B. 물체 A와 B가 서로 당깁니다. A는 B를 당기고 B는 A를 당기고.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이게 지구에서는 맞는데 좀 가보니까 잘 안 맞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다리가 좀 안 맞는 게 있다. 예를 들어 빛. 지구에서 빛의 이동 경로나 빛의 속도나 빛이 어떻게 뭐 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관측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거의. 근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야. 빛이 일단 질량이 없어요. 그러면 빛이 지구를 당기고 지구가 빛을 당기는 것 때문에 빛이 지구를 막 돌아도 빛이 딴 데로 안 날아가야 돼. 그럼 빛은 왜 지구를 이렇게 돌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것은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을까. 중력이라는 것은 물체와 물체가 아니라 단순히 질량 있는 모든 물체가 시공간에 적용하는 게 아닐까 라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거 완전히 그러면은 기존의 뉴턴의 그런 주장하는 걸 뒤집는. 물론 이거는 완벽한 변화라고 볼 수 없는 게 뉴턴의 말이 완전 맞아요, 지구에서는. 근데 스케일이 커졌을 때 뉴턴은 시공간이라는 무언가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 세상이 시공간이라는 게 아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구 밖에서 우리를 딱 놓으면 어떻게 되죠? 지구로 확 떨어지겠죠. 지구로 추락하겠죠. 그럼 쾅 하고 죽겠죠. 이것이 뉴턴의 설명에서는 지구와 인간이 서로를 당기기 때문에 인간이 추락한 겁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지구는 인간에게 뭔가를 작용한 적이 없어. 시공간을 이렇게 움푹하게 팹니다. 근데 인간은 너무 가볍잖아. 그렇죠. 시공간이 거의 티가 안 날 거예요, 휜 게. 근데 지구는 확실히 휘겠죠. 그 시공간의 움푹 패임이 지구 중심으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을 딱 놓으면 패여 있잖아. 거길 따라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미끄럼틀 타듯이 지구 중심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죠. 시공간이 휘어 있으니까. 이게 아인슈타인과 뉴턴의 중력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빛을 만약에 놨다. 그러면 뉴턴 역학에서는 얘는 지구로 들어오지 않아요. 지구 쪽으로 오는 애는 들어오겠지. 근데 아인슈타인의 역학에서는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빛이 태양이 시공간을 휜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공류를 따라 이제 흐르겠죠. 흘러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태양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시공간이 이렇게 있고 거기서 중력이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뉴턴 말도 다 맞추면서 빛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만 듣고서는 시공간이 있는 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자 한 애가 아서 에딩턴이라는 천문학자입니다. 이 천문학자가 가정을 했어요. 태양이 없는 하늘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밤하늘에 별이 이렇게 와요. 근데 만약에 태양이 있다. 그럼 얘가 태양 때문에 휘어서 이렇게 태양 쪽으로 붙어서 오는 거야. 그럼 봤을 때 별이 다른 위치에 있는 거죠? 그쵸. 더 태양 쪽에 붙어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태양이 있을 때를 관측을 못해. 맞네요. 왜냐면은 밝으니까 태양밖에 안 보이지. 그래서 이 에딩턴이 태양이 있는데 관측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 헤맵니다. 일식. 그게 일식이죠. 일식이 일어나는 순간에 관측에 성공하는데 실제로 태양 쪽으로 더 붙어서 관측이 돼요. 소름 돋았겠죠. 즉 태양이 빛을 휘게 만들었죠.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의 관측적 증거가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네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시공간이 휘어졌다. 이 말은 시공간이 뭔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시공간의 상태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공간을 얇은 막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질량 때문에 중력이 바뀌게 되면 중력이 시공간에 영향을 준다고 했으니까 시공간에 주는 영향이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이 시공간 자체가 변화가 있는 거니까 이게 일종의 진동처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중력파입니다. 시공간이 떨리는 거. 하지만 이것은 한 번도 관측된 적이 없다가 2016년 2월 12일 중력파 관측소 라이고라는
관측소에서 검출에 최초로 성공합니다. 2016년이면 거의 100년도 더 된 시점에서 아인슈타인이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쵸. 중력파가 나올 것이다. 100년도 전에. 100년도 전에. 예. 이런 사람이야. 어떻게 그 중력파가 라이고라는 곳에서 발견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중력파가 엄청 쉽지 않은 게 네. 질량의 변화가 생기면은 중력파가 나와요. 네. 엑소님도 지금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중력파가 나와요. 아 나오나요? 저도? 질량 있는 물체가 움직이니까 개미조차도 중력파를 나오죠. 만들 수 있어요. 나오죠. 근데 문제는 네. 너무 작아. 우리가 그 떨림을 관측할 수가 없어. 그러면 사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시공간의 떨림이죠. 네. 그러면은 내가 떨리는 거 나도 같이 떨려요. 네. 엑소님도 당신도 시공간에 있잖아. 네. 시공간이 떨리면 어떻게 되죠? 저도 막 이렇게 떨리죠. 시공간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저도 늘어나요. 늘어나요. 네. 나는 몰라. 하지만 같이 바뀌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10cm를 재야 돼. 네. 10cm 자를 딱 대야 되는데 자가 같이 늘어나. 이게 늘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불가능하겠네. 그래서 시공간이 떨리는 차이가 서서히 한쪽부터 떨려온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종의 파처럼 온다고 생각하면은 네. 얘가 떨릴 때 얘는 안 떨리잖아요. 네. 일부는 늘어나지만 일부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통해서 저쪽이 늘어나서 이쪽이 곧 늘어나겠구나 라는 거를 일로 와서 나도 늘어나기 전에 빨리 보는 거야. 저 늘어났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는 애도 지금 시공간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땅에서도 떨어져야 되고 얘가 지금 주변으로부터 많은 오차들도 다 없애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이거네. 이게 많이 돈이 엄청 들고 그리고 제일 무서운 점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실제 중력파가 있을까? 네. 확신이 아무도 없어요. 이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를 최초로 시작한 분이 네. 웨버라는 분입니다. 웨버 박사님. 웨버 박사님이 네. 자기 생각에는 이 중력파를 자기가 검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막대로 된 검출기를 만들어냅니다. 아. 네, 이거를 웨버바라고 해요. 웨버바. 웨버바. 예, 이 웨버바라는 걸 만들어서 네. 실제로 뭔가 나왔어요. 아 진짜요? 뭔가 나와서 중력파다. 네. 그래서 이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럼 노벨상 받았겠네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네. 해봤더니 말도 안 돼. 아. 예. 얘를 지금 독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들어가야 돼요. 네. 온도도 굉장히 낮게 떨어뜨려서 네. 다른 지형에 의한 다양한 것들로부터 독립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영역대의 주파수를 잡아내야 돼요. 근데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야. 그러니까 웨버 아저씨가 한 건 예. 대충 막 그냥 만들어 막 발자국 소리 막 이런 거 다 들어간 거야. 아. 흔들리고 막 옆에 차 주차할 때 막 흔들리고 막 옆집 이삿짐 나르는 소리 다 들어가고 이렇게 네. 된 거죠. 네.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웨버 박사의 웨버 발을 보니까 네. 야 내가 해도 저거보다 낫겠다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과학자들한테. 와 저건 진짜 망했다. 솔직히 내가 낫다. 딱 그거잖아요. 개도님이 저 볼 때, 야 엑소 이거 해? 야 나도 와. 한다. 이거 아닌가요? 엑소가 뭐 한 게 없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제부터 중력파를 검출하자라는 새로운 좀 의견들이 시작돼요.